자, 근데 570 그 이제 헌법의 의미 보시면은 의미 변화 보시면은 이제 근대 이후의 헌법이 있고 현대 헌법이 있습니다. 자, 근대의 헌법이라는 것은 이거죠. 근대 헌법이라는 시점 자체가 시민혁명, 자, 그 이후의 시민혁명을 하고 나서 그때 헌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보시면은 보세요. 일본의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했다. 그 주요 내용 보시면은 기본권 보장이지. 자, 이때 기본권이 어떤 기본권입니까? 이런 시민혁명 통해서 시민들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게 뭐였습니까? 자유를 달라, 그죠? 그러니까 자유권적 기본권 중심입니다, 그죠? 그때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심의 기본권이야. 그리고 국민주권, 권력분립, 뭐 성문헌법, 이런 성문헌법이라는 게 제가 헌법을 문서화했다, 이야기죠. 문서화했다. 이런 일종의 헌법도 일종의 우리 사회계약의 사물이기 때문에 계약서야, 계약서. 계약서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계약서를 쓰는 게 좋지. 그래서 헌법을 문자화했다. 이게 성문헌법 체제다. 근데 얘 하나 유일한 예는 밑에 있는 것이 영국은 그 헌법전이 없어요. 그냥 불문헌법 국가다. 근데 이 영국 이외의 대부분의 국가는 성문헌법 체계입니다. 까지. 자, 근데 이제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이거죠.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세계 대전을 겪고 나서의 헌법입니다. 세계 대전을 겪고 나니까 인류가 정신을 번쩍 들었다, 그지? 그래서 보세요. 주요 내용 보시면은 니은의 생존권 보장, 생존권 보장. 자유권은 기본적이고 생존권이 이제 이때 비로소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 위험해 보시면은 국제평화주의, 전쟁을 또 하면 안 되겠지. 국제평화주의. 그리고 경제에서 이때까지는 국가는 경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모토였으나 이때부터는 아니에요. 더 이상 개입.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체제, 수정자본주의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은 국민주권의 실질화.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보통 선거제도가 아니었었어요. 달리 말하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투표권을 준 거 아니다, 그죠? 그때 이때부터 이제 우리 보통 선거제도, 우리 보통 선거제도가 확립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참정권 확대 운동, 그지? 그래서 뭐 여성 참정권 확대 운동, 흑인 참정권 확대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남녀노소 모두 다 이 투표권을 가지면서 보통 선거제도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대중민주주의란 말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연결됩니다. 까지. 자, 그때 오른쪽에 이제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전문입니다. 여기 때가 있고요. 참고로 읽어보시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은 우리나라 헌법 기본 원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헌법을 만들었다, 그죠? 우리 만들면서 몇 가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몇 가지 기본적인 컨셉이 있었어요. 이게 아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면서 이 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즉 집을 지으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몇 가지 어떤 기준을 잡고 집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지.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을 만들 때 누가 주인이냐? 우리가 주인이라고. 왕이 주인이 아니다, 그죠?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야. 그게 국민 주권주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국민주권주의 보세요. 제 1조 1항 1조 1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다음에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이게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우리 1조 1항 2항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구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주인임을, 뭔가 우리 헌법 자체가 우리 국민이 주인임을 할 수 있는, 그죠? 뭔가 어떤 권리를 줘야 돼. 자, 그래서 실현 방안과 밑에 제도가 나오죠. 이거는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뭘 주느냐? 선거권, 피선거를 준다. 선거권을 준다는 말은 뭡니까? 심부름꾼을 뽑아라는 이야기지. 주인이니까 뽑아라는 이야기야. 두 번째, 국민투표권 같은 거. 그 밑에 제도로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지. 간접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거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접 선거제도가 있지. 그래서 대의제,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복수권, 이런 것들은 다 국민 주권주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수단들이다. 그래서 실현 방안과 여러분 제도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 묶음을 해가지고 이런 게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된다.
두 번째 컨셉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봤습니까?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봤죠, 그죠? 우리나라 현재의 물론 이게 논의가 어떤 사상적인 논쟁은 있습니다만은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우리나라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말하면 돼요. 이것은 물론 학자들끼리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통 통념은 그냥 자유민주주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말인데? 그 자유 그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친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죠? 자유란 말과 이제 합친 말이 그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말일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자유를 강조한다, 그죠? 자유를 강조한다, 그죠? 우리 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강조한다, 그지?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강조한다. 그럼 자유를 강조한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여러분 힘이 있는 측은 민주주의란 말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다수결에 따라 본다면은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에 따라서 자기 지위를 뜻을 관철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요 말을 붙인 것은 뭔가니까 다수자라면 이 말 없이도 그냥 자기 어떤 이거에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어요. 굳이 이거 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 붙인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이런 말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소수파의 권리를 보호한다. 소수파의 권리를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수파의 자유를 보호한다.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해요. 다수파는 어차피 다수파 스스로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소수파들의 권리를 함부로 국가가 침해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소수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치주의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고 법에 따라 통치하라. 할 때도 질서를 지키라. 적법 절차 이런 것들.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구제해줘라. 사법권 독립. 사법권 자체가 독립시켜서 그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 소수파를 보호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봤다 어떻습니까? 이 판사들이 이런 놈들이랑 결탁이 돼가지고 그죠? 소수파를 괴롭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요즘 오고 있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미 우리 정치 공부할 때 했습니다만은 법 공부할 때 했습니다만은 이런 법관도 탄핵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대통령을 탄핵시킨 경험이 있어요. 근데 법관은 대통령보다는 요건이 약하다, 그지? 그래서 훨씬 쉽게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관도 탄핵의 대상이 될 만큼 지위를 굉장히 보호하고 있어요. 그게 쟤들이 지금 지들 마음대로 했다 이거지. 그리고 법관이라는 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독립상에서 약자를 보호해야 될 게 지들이 강자들랑 결탁해가지고 특히나 그 강자가 누굽니까? 일본과 결탁해가지고 그죠? 그 노친애를 괴롭혔다는 얘기잖아, 그지? 있을 수가 없네. 지금 법원 내에서도 얼마 전에 탄핵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제 명단을 추리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판사들도 스스로도 쟤네들은 안 되겠다, 그지? 몇 명을 추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된다, 그죠? 요거 꼭 기억해야 되고 또 복수는 또 이런 복수 정당제는 두 군데 다르답니다. 복수 정당제는 위에도 들어가고 아래도 들어요.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일단 거기 밑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실현 방안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 조문 밑에 두 번째 줄 보세요.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치 원리다. 이게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말은 달리 말하면 소수파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기본권 보장 소수 의견 이 소수파를 보호하라 이 말. 이게 사실은 여기 방점이 여기 있습니다. 소수 의견 소수파 보호야. 그래서 밑에 보세요. 권력 분립 제도, 그다음에 법치주의, 적법 절차, 사법권 독립, 그리고 이런 복수는 여기도 있지만 그 위에도 보세요. 우리가 국민주권주의 보시면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요것만 두 군데 다 나와요. 자, 왜 그런가? 이거 의미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당이 한 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여러분 이게 이제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복수 정당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국민의 이런 정당이 하나밖에 없단 말은 국민의 목소리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는 않죠, 그죠? 국민은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투영시키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정당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복수정당제. 이걸 국민 주권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관점 보게 되면은 소수파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소수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자유민주화도 연결돼요. 요것만 양쪽에 다 걸쳐져 있습니다. 요 정도 이게 하나의 어떤 아주 독특한 지점이니까 그 정도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오케이. 자, 오른쪽에 요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됩니다. 오른쪽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자, 복지국가 원리는 뭡니까? 가난의 문제를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그는 어떤 깨름이나 문제로 인식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개인의 가난 문제를 국가가 또는 사회가 관여하겠다. 이제 그게 복지의 원리죠. 그래서 실현 방안 보세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 사회적 기본권이 생존권이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 공부할 때 여러분 봤던 다양한 그 복지 제도도 있죠. 뭐 사회보험 공부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그 밑에 보세요. 그 제도 보시면은 최저임금제,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제 이거 다 공부했다, 그지? 이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국제평화주의입니다. 또 이제 우리 그 헌법을 만들 때 그 다음 원리가 국제평화야.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근데 이때 전쟁은 여러분 우리는 전쟁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남을 침략하는 침략 전쟁이 있고 남이 공격해올 때 방어하는 방어 전쟁이 있는데 우리는 침략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 그런 말이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거기에 그 조문에 보시면은 그 5조 1항 보세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자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말이죠. 그 침략 전쟁을 부인합니다. 6조 1항은 대단히 유명한 문장이 이건 나중에 별도로 봅니다. 6조 1항은 별도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6조 1항. 오케이. 그리고 우리 공부한 사람 알죠? 6조 1항이 되게 중요하다, 그죠? 이건 통으로 외워야 되는 조문입니다. 헌법에 체결 공부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다. 이거 나중에 별도로 하니까 체크. 여러분 마지막에 실현 방안에 여러분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데 막무가내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장해 줍니까? 상호주의야. 상호주의에 따라서 상호주의에 따라 한다. 오케이. 체크. 넘겼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그죠? 우리는 우리나라가 한때 여러분 평화통일 주장하면 빨갱이 취급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승만 정부 때는 그때는 여러분 그 무력통일이에요. 무력통일. 그냥 가서 총사 죽이는 게 지금은 그렇게 안 말하죠. 우리는 지금 우리 헌법의 원칙은 평화통일입니다. 밑에 이제 문화국가입니다. 문화국가. 오케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요 정도. 여러분 특히 앞부분에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잘 구별하시고 어렵지 않아서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서 OX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세요. 이거 무슨 원리 및 실현 방안입니까? 당연히 복지국가 걸리겠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강조하면은 사회보장제 이런 게 없어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우리 알잖아. 그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서. 오케이, 그렇더라. 8번 틀렸죠. 9번은요. 상호주의 원칙, 그죠? 맞습니다. 오케이. 오른쪽에 이제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아까 우리 헌법 안에 들어가 있는 통치권과, 그죠? 기본권과 통치 구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퀴즈라기보다 여러분의 감각을 물어보겠습니다. 통치기구가 있습니다. 통치기구라서 뭐 국회, 뭐 대통령, 법원을 이야기합니다. 법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국민이 있어요. 누가 굳이 상하의 개념을 따지면 누가 상입니까? 당연히 그죠. 왜 국회나 대통령이나 법원을 위해서 국민이 있어? 국민을 위해서 국회나 이건 너무 유치하다, 그죠? 이거 뭐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다, 그죠? 주종이 헷갈리면 안 돼요.
주고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고 얘가 종이죠. 종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도 얘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부터 들어갑니다. 기본권부터. 자,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기본권의 첨부인권, 여러분 첨부인권이라는 말 공부했다, 그지? 첨부인권성 있다, 오케이. 자, 밑에 2번에 보기. 근데 그 말만 알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두 번째 기본권의 법적 보장. 그래서 우리 기본권을 우리 헌법이 보장합니다. 여기서 법적 보장이라는 말은 헌법이 보장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저항권이라는 것은 우리 저항권도 우리나라 우리 그 역사적인 문서에서 저항권이 명문화된 게 있었죠, 그죠? 뭐였습니까? 여러분 권리장전에 그 저항권 있었어 없었어? 권리장전에 명예혁명의 산물인 권리장전에 저항권 사상이 명시돼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쓰는데? 미국 독립선언서와 프랑스 인권선언, 그지?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 제일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금 이거 첨부인권 저항권이라는 표현되어 있는데, 여긴 지금 이런 거기에 잠시 우리 앞에 이름 조금 전에 우리 헌법 전문 봤죠? 전문 앞에 잠깐 넘겨 볼까요? 전문 어디 있지? 헌법 전문 보세요. 헌법 전문 보시면은 거기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보세요. 그 불의에 항거했다. 이게 이제 저항권입니다. 요걸 불의에 항거했다. 요걸 우리가 요 문장에서 우리 헌법이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권 분류가 나옵니다. 기본권 분류가 나오는데,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내 수업 안 하는 것도 강의하는 것도 좀 읽어보시고요. 일단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이런 것들입니다. 반드시 알기 위해선 성질에 따른 분류에서 자연법상 권리, 실정상 권리는 좀 기억합시다. 기본권 중에 여러분 자연법상 권리 다르게 말하면 첨부인권성을 가진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실정법상 권리, 즉 첨부인권성이 없는 게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첨부인권성이 그런 말, 실정법상 권리라는 것은 그냥 첨부인권은 국가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우리가 당연히 하늘로부터 부여받아서 가지고 있던 권리가 있는데, 기본권 중에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국가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국가가 우리한테 만들어준 게 있다. 그게 실정보상 권리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그런 거고 어딘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연보상 권리는 뭐가 있느냐? 자, 그 첫 번째 국가 성립 이전부터, 자, 그죠? 이걸 우리 인간의 권리라 그래. 인간의 권리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국적을 불문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권리로서 두 번째쯤에 자유권, 평등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권과 평등권은 인간의 권리라. 첨부인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 자체가 우리가 프랑스 혁명의 그 이념이었잖아.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혁명을 일으켜서 기존 체제를 무너뜨렸죠. 자, 실정구상 권리 관료석의 국가 내적이다. 그러니까 국가 만들어진 이후 이런 말입니다. 그 두 번째 좀 보세요. 참정권, 사회권, 재판 청구 이런 것들은 다 실정구상 권리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성격을 구별하는 이유는 나중에 봅니다만은 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한할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 못한다고? 첨부인권을 함부로 제한 못한다라는 그런 방점이 적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효력에 따른 분류 보세요. 3번에 구체적인 권리가 있고 선언적 권리가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 권리라는 것은 대표적 자유권입니다. 선언적 또는 추상적 권리라는 것은 대표적 사유권입니다. 여기 가장 대표적입니다. 즉 구체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냥 즉 기본권 자체로서 그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여러분 이렇게 말했죠. 법 단계에서 그죠? 헌법, 법률이 있습니다. 요 기본 요 자유권 여기 있다 그죠? 요것도 사유권도 여기 있습니다. 헌법 안에 있어 그죠? 그래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우리가 자유권을 행사하면서는 그냥 별도의 하위 법률이 없이도 그냥 기본 헌법상 헌법 자체를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집회 및 시위가 집회의 자유, 그죠? 우리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뭐 기본권 중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장소에서 집회할 수 있어요. 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면서는 뭐 다른 법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헌법상 자유권이 집회의 자유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그래서 학원 앞에 여러분 도로 그지 우리 한 4차선 도로 딱 앞뒤로 막아놓고 차들 못 오게 하고 우리가 집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다고? 이 헌법상 자유권이 이 자체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 집회할 때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은 뭐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헌법상 집회 자유가 있다고 그거 가지고 우리 행사할 수 있다는 거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 좀 띵하다 그지? 그러면은 다른 차들은 어떻게 그죠? 그건 별개의 문제.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집회를 할 수 있느냐 없나 그 법적인 근거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구체적 권리야. 근데 그런데 하면은 우리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지만은 그죠?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별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권적 구체적인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해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면은 요 법률 그래서 그 법은 보통 어떤 거냐? 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야. 제한하는 법률. 그래서 이거 대표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우리가 통상 집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시법이라는 이 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인데 풀네임이 그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성격이 법률입니다. 법률은 요거란 얘기지. 이 법률은 뭔가니까 이 구체적인 권리를 막 행사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자유권적 요거를 좀 제한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를 기본권 제한적 법률,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 이렇게 말하면 좀 전문적인 표현인데요. 이 말 써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이라는 얘기지. 요는 그래서 우리가 실정부시가 이래 있습니다. 일단 헌법에서 요거 주고 법률 하위 법률에서 그게 좀 제한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사유권은 전혀 다르죠. 대표적으로 이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다운 생활 그죠? 인간다운 생활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간다운 생활권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나중에 공부합니다만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나도 아무도 몰라요. 뭐가 또 인간다운 생활인데 그게 기본 헌법 자체에 있는 저 조항 가지고서는 이게 도대체 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야. 그래서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이 말은 뭐냐? 선언한단 말 이거죠. 국가 니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라는 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국가는 뭔가 해야 돼요. 뭔가를 할지는 하여튼 좀 알아서 해야 돼. 그런데 구체적으로 국가가 뭔가 하고 했을 때 헌법이 보고 있다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합니다. 그건 나중 문제고 뭔가 그래서 이게 선언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국가가 뭘 합니다. 법률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법이 뭐냐? 국민 예컨대 기초 생활 보장법이 만들어진다 그죠? 이것도 성격은 법률이야.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그게 월 예컨대 10만 원, 20만 원 최소한 줘라든지 30만 원 줘라든지 50만 원 줘라든지 그런 걸 규정하고 있지.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세트가 되면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기 되는 어떤 법률 요거는 어떤 뭐냐? 기본권을 구체화 또는 형성하는 그런 법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률 유보 이렇게 말해요.
차이가 다 있지, 그지? 이 양끌에서 보세요. 자, 구체적 권리입니다. 했고요. 두 번째 쪽 끝에 자유권적 기본권, 그지? 두 번째 선언적 권리입니다. 선언적 권리는 두 번째 쪽 보시면 이랬지. 기본권을 구체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여기서 말하면 뭡니까?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비로소 구체적인 의미가 내용이 확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회적 기본까지 기억하시고요. 더 밑에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 소극적이라는 것은 소극적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가에게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느냐? 뭔가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법적인 용어로서는 부작이에요. 부작이. 부작이가 뭐죠? 뭐 하지 말라는 거지. 부작이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 게 뭐가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적극적 권리는 그게 아니죠. 일정한 자기입니다. 뭔가 하라는 거죠. 자기를 요구한다. 뭔가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대표적으로 뭡니까? 그 사회적 기본권이다. 그지? 그 사회적 기본 써놓으세요. 사회적 기본권이다. 자, 밑에 여러분 그 우리 기본권 역사 과정 나오죠. 아까 우리 앞에서 했는데 일단 영국은 여러분 뭐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있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장전에 누점 안 했죠. 권리장전, 명예혁명까지 기억하시고요. 미국은 독립선언 씁니다. 계속 밑에 프랑스 인권선언 나오지, 그지?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독일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독일 바이마르 헌법 1919 이게 바이마르 나라가 독일의 전신입니다. 그때는 그독일이 여러분 굉장히 작은 그런 어떤 그 나라로 파편화되어 있었는데 그때 어쨌거나 그 바이마르 이 공화국의 이 헌법이 그 우리나라 그 사회적 기본권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1919년도에 그 바이마르 헌법 사회적 기본권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넘겨서 됐고요. 이제 기본권 주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 주체. 당연히 이거 국민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러면 기본권 주체가 일까 아닐까? 그러니까 외국인 여러분, 외국인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외국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인간의 권리가 있었죠. 천부인권 거지. 천부인권.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들은 외국인한테 인정됩니다. 그런데 실정보상 권리인 국민의 권리는 외국인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국민. 자, 그래서 몇 가지가 문제됩니다. 특히나 근데 여러분 그 실정보상 권리가 전혀 인정 안 되는가?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나올 수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요. 거기서 좀 굵은 것이 보시면은 좀 외워야 되지만은 청원권, 뭐 국가배상 청구권 이런 것들은 인정된다. 인정된다. 4번, 5번 같은 인정된다 기억하시고요. 6번 이제 6번, 7번은 좀 보셔야 돼요. 6번과 참정권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이게 참정권에 제가 뭐 투표권 이런 거잖아, 그지? 외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투표권 없어. 아니 그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할 때 미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 투표 안 하잖아, 그죠? 그래서 외국인한테는 기본적으로 참정권이 허용 안 돼요.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방 참정권. 근데 지자체 선거할 때 시장 선거라든지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할 때는 외국인한테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일정한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인정된 게 아니라 뭐 6개월 정도 산다든지 뭔가 이렇게 거주 요건이 주어져요. 그래서 봅시다. 두 번째 줄로 그래서 다만 현행법상 일정한 경우 지방 참정권 그래서 지방 참정권 중에서 어떤 겁니까? 관로속의 주민투표권과 지방선거권은 인정된다. 피선거권은 없어요. 자, 여러분 참정권에는 종류가 있죠. 참정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거권, 그지? 피선거권, 그죠? 국민투표권이 있다, 그죠? 그 지방 참정권에서 얘는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피선거권 인정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지가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후보로는 안 돼요. 까지. 그럼 7번에 사회적 기본권은 일종의 생존권이죠. 생존권은 원래 인정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호부상 요양 이런 거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 불법 이민 불법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일하다가 이렇게 손목이 잘렸습니다. 실제로 많이 잘립니다. 니 외국이니까 보호 안 하겠다 그렇고 너무 그렇잖아. 그래서 보호합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호한다, 그지?
오케이. 그 정도만 기억합시다. 자, 넘겨서 오케이 됐고요. 이제 개별적 기본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10조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딱 먼저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모든 기본권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권은 인간은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내용은 그게 다야. 근데 뭐 쉬운 시험에 그냥 그게만 보면 돼. 다음 밑에 행복 추구권입니다. 요 행복 추구권은 사실 약간 이질적인 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 일단 모든 국민은 행복 추구권이 있대요. 그럼 뭐 행복 추구권이 뭔데? 에 관해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되게 포괄적이죠. 내용이 굉장히 그래서 1번에 일단 포괄적 기본권이라는 말 자체를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이제 박스 보시면은 이게 박스입니다. 이 박스인데 이게 좀 편집이 좀 그러네. 행복 추구권 안에 포함되는 기본권이 뭐가 있을까?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죠. 우리 모든 국민은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뭔데? 세부적으로 예를 안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계약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내가 뭐 계약할지 말지. 두 번째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내 개성을 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세 번째 자기 운명 결정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특히나 그 자기 운명 결정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자기 운명 결정권이 있더라.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실제 이제 사건에서 문제되고 실제 시험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성적이란 말을 붙여야 돼요. 성적 자기 운명 결정권. 요 성적은 성적을 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죠. 이거는 성적인 거죠. 성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해요. 자유권적 기본권.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우리 시험은 뭐 기본권에 관해서 세세하게 안 물어봅니다. 그냥 통으로 좀 몇 가지 암기만 하면 돼요. 자, 자유권적 기본권은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사항은 1번입니다. 동그란 작은 동그란 1번 보세요. 소극적 방어권이다. 요거. 소극적 방어권 관료석에 뭐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이게 중요하다. 그죠? 소극적 방어권의 말은 뭡니까? 요거는 국가한테 뭔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좀 그만 괴롭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소극적으로 그냥 방어한다. 방어한다. 국가로부터란 말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전형적인 천부인권성 그리고 3번의 포괄성이 이 포괄성이란 말은 우리 이제 그 헌법에 보면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그 성격의 기본권이 한 10가지 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그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의 내용이 한 10가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더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10가지밖에 안 했단 말은 그럼 그 10가지는 뭔데? 10가지는 당연히 있고 벌써 알파도 있다는 얘기죠. 그 요게 뭐라고? 그냥 예시야, 예시. 예시라. 10가지는 그냥 요런 것도 있다. 그런데 더 있다. 이런 말 그죠? 그 예시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첫째로 보시면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적 기본권은 자, 지금부터 뭐라고? 예시에 불과하다. 그래서 헌법에 없는 것도 당연히 보장된다. 그럼 그런 게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 봐라. 알 권리 같은 거 또는 생명권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헌법 어디를 쳐다본다 하더라도 생명권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어디를 쳐다봐도 알 권리 이런 거 없어. 그런데 요즘 알 권리가 되게 중요해요. 정부가 정보를 자꾸 숨긴다 그지? 정부가 자꾸 뭔가를 숨겨요. 그때 우리가 정부한테 야 니네들 정보 공개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헌법적인 근거가 뭔데? 알 권리야. 그럼 알 권리 어디 있는데? 없어요. 헌법 어디서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명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알파 있는 거다 라고 우리는 지금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뉘앙스를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 이제 구체적인 거 보면은 신체의 자유 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밑에 박스 안에 이게 몇 가지 이건 나중에 별도로 각각 다 공부하니까 그때 보면 되고요. 오른쪽에 뭐 사법 절차적 기본권에서 뭐 고문받지 않을 권리, 형사상 불리한 진술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구속 이유 뭐
그래서 권리 이유를 고지받을 권리, 이게 이제 우리가 미란다 원칙이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요게 항목만 보세요. 이런 게 우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이구나. 뭐 고문받지 않을 권리, 그다음에 불리한 진술 거부권, 이런 것들 있다. 그다음에 정신적 자유권입니다. 그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 오른쪽은 여러분 그 오른쪽 안에 막 글자 선항, 이거는 근데 헌법 조문 그대로 옮겨야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까지 안 볼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것들이 자유권적 기본권이구나라고 알면 돼요. 그냥 등입니다. 계속 보면 4번에 이제 사회 경제적 자유권 나오죠. 그게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이런 게 있어 등등. 뭐 통신의 재산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경제적 자유권 안에 들어가요. 오케이. 그래 간다. 뭐 그거만 알면 돼. 자, 페이지 평등권입니다. 자, 평등권 여러분 헌법 제 11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11조 한번 보세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러면 이 평등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가 문제돼요. 평등이 어떤 의미? 우리 지난주에 이미 평등을 말 공부했습니다. 그죠? 평등은 종류가 두 가지 있다. 그지? 하나는 뭡니까? 절대 차이를 인정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 있을 거. 또는 뭐야? 차이를 절대 인정해달라는 게 있어. 그지? 절대 차이를 두지 말라는 것은 절대적 평등이었고,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상대적 평등이야. 그럼 이 평등은 무슨 평등일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평등을 말할 때는 꼭 어느 한쪽만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때는 막 저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새겨 들었네. 그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상대적 평등을 얘기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지. 자, 그래서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차이를 두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근거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남자 여자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자 가난한 자, 그죠? 부자 가난한 자 차이를 두고 있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진 세율 제도가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높은 세율, 가난한 자는 낮은 세율. 이유가 있다는 거야. 누구나 그는 이유를 들이대면은 수긍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은 봐주겠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차이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의 합리적 차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산술적 의미의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적 정의에 입각하여. 배분적 정의라는 게 뭔가니까 여러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분적 정의에 입각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차별은 인정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컴퓨터는 뭐 예를 하나 소개하고 있죠. 뭐 생리휴가는 여성에게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지? 오케이, 그런 것들 그 감만 갈면 돼요. 자, 오른쪽에 참정권입니다. 참정권은 이제 정치 기본권입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유형을 자, 여러분 참정권 아까 좀 전에 이게 천부인권이야 실정무상 권리입니까? 다 실정무상 권리야. 이게 투표권 자체가 뭡니까? 국가를 전제해서 내 신분을 뽑는 거니까 국가 그 통치기구를 뽑는 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 실정무상 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천부인권은 여러분 천부인권은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은 실정무상 권리는 우리 기본권에 있는 그것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자체로 우리 암기를 좀 하셔야 돼. 그런데 이거 보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보면 선거 1번에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취인권, 투표권 뻔한 얘기, 정당 설립권 이런 게 다 정치와 관련된다, 그지? 참정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나이를 좀 기억하면 돼. 선거는 몇 살부터입니까? 19세부터. 이것만 암기하면 돼. 지금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죠. 피선거권은요. 대통령은 40살. 국회의원 기타는 저는 25세만 되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자, 밑에 사회적 기본권입니다. 자, 사회적 기본권은 밑에 이제 그 박스 보시면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비교하는 이게 이제 간단하게 좀 쳐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은 여러분 그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전 국가적 인간의 권리, 아까 이게 천부인권이란 말이에요, 그지? 전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 이전부터. 그런데 생존권 보세요. 이거는 뭐 실정보상 권리로서 누구의 권리입니까? 국민의 권리야.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칸입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뭐라고? 국가로부터의 자유, 소극적 방어권인데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야. 국가가 나서서 뭔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적극적 권리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요 양자입니다. 다음에 그 네 번째 칸에 보시면 다섯 번째 보시면은 요 자유권적 기본권 아까 이거죠. 자유권적 기본권을 관계되는 법률이 있다면 이 법률은 뭐라고? 요거를 제한하는 법이야. 그래서 기본권 제한적 법률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본권에 관계되는 법률이 있다면은 요 법률은 어떤 법이라고? 요거는 요 자유권을 추상적인 애매한 요거를 구체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구체한 기본권 형성적 법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 칸입니다. 자유권적 법률은 그래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당연히 있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런데 실제 생존권적 기본권은 헌법에 있는 것만 인정된다. 없는 것은 없는 거다 이거지. 자, 그래서 오른쪽에 생존권적 기본권이 뭐가 있는지가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이미 우리 한번 나왔습니다. 이거는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개별적 기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뭡니까? 인간다운 생활 권리. 두 번째 교육받을 권리. 세 번째 근로의 권리. 네 번째 노동상권, 환경권, 보건권. 오케이.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통으로. 요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상권, 환경권, 보건권. 이거는 생존권 기본권에 해당되는 그 내용으로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이거 딱 보시고 이게 생존권이구나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상권, 환경권, 보건권.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은 권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34조인데요. 1항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2항에 보세요.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정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한테, 헌법이 국가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또 어떤 의무입니까? 3항에 보시면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라. 네 번째 4항에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라. 정책을 실시하라. 5항에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 사유, 생활 능력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서 국가를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5항에 따라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부조제도가 빠져나온 거야. 6항 볼까요, 여러분?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게 노력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두고 있어요? 사회보험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 현행 모든 제도들은 다 근거가 뭡니까? 헌법에 다 있어요. 헌법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교육받을 권리 보세요.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자, 여러분, 이게 구체적 권리라 그랬어요? 추상적 권리 또는 선언적 권리라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딸내미가 천재인 것 같아. 그래서 5살인데 천재 같아. 근데 우리나라 5살인데 천재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교육부를 찾아간 거야. 우리 딸내미가 천재인데 5세 영재를 위한 교육기관을 만들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내 이때까지 지금 뭐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권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란 거지. 뭐라고? 국가 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고? 뭘 하라고 지금 허전하게 그지? 국가한테 뭔가 하라는 의무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뭔가를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라 이런 의미지 개별 국민이 가서 날 할 수 없다는 거지.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오기 때문에 말하는 게 지금. 두 번째 밑에 근로의 권리 볼까요? 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대요. 자, 근로의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일할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나는 실업자야 지금. 자, 인천시장이 찾아갑니다. 우리 인천시장이 누굽니까 지금?
거기가 이게 시장이에요? 어, 어, 거기가 시장이구나. 근데 거기는 뭐 잘 서로 안 친하고 잘 모르는데, 거기구나. 오케이. 그 내가 박 시장을 찾아갔어요. 나 실업자야. 박 시장 나한테 일자리 줘. 왜요? 나 근로의 권리가 있잖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까 뭐라고? 그거는 개개인이 근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국가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거야. 오케이,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구적 기본권. 자, 청구적 기본권 여러분, 잠시 끊읍시다.